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한국 BN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락하고 나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한국 BNC라는 종목이에요. 한국 BNC. 이 종목을 보면요. 뭐 거래대금 상위창에서도 항상 이렇게 상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상승할 때만 핫했던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굉장히 이슈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이 꼬리를 달리면서부터 고점 대비에서부터 이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70%나 떨어졌습니다. 상승할 때 이 폭의 반도 아니라 3분의 2 토막 굉장히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락할 때 보면 뭐 하한가까지 가기도 하고 뭐 18%, 뭐 또 하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니까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다. 1년에 두세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비가 없었죠. 하락할 때 보면 상승하는 척하면서 또 떨구고 상승하는 척하면서 또 떨구고 아마 굉장히 괴로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록 폭락은 했어요. 폭락은 했지만 고점 대비 7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아무리 급락을 보여줘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와 똑같은 거죠. 지수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급락을 하면 최소한 이 하락의 반 정도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미 늦은 건 늦었다면 아직 손절을 못했다면 반등이 급반등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손절을 하더라도 줄이고 나와야 된다라고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 BNC라는 종목을 보고 딱 이걸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 종목 급락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급락할 수도 있겠네. 그럼 보면 안 되겠다. 폭포수잖아. 괜히 매수했다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만이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네. 가격이 많이 싸졌고 밑꼬리까지 달리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보합 형태로 주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종목에서 어느 정도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대낙폭이라는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한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신풍제약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에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엑세스바이오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보합 이후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30% 정도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한 이 정도. 저는 일단은 그 방송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이 정도의 라인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보여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구간에서 뭐 1, 2%, 3, 4%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묻어두면 한 20% 정도에서
30% 가까이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찐반등을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해봤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그냥 멀리 하실 것만이 아니라 이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 관점도 세워볼 수도 있겠다. 뭐 큰 돈이 아니고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봉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이 종목이 일단은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바닥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과정을 만드는 걸 봐야 돼. 어떤 과정을 만드냐? 상승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여기가 변곡 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정도 변곡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구간들이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구간들. 그러면 우리가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간을 얘네가 해결해주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해결해주지 못하고 올라왔는지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이런 구간들 25,750원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 전에 일단 조정이 있었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확 뚫어졌죠. 그럼 얘는 다음 변곡 구간 이런 구간들까지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까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갑자기 조정 구간 때 없었던 이 조정 구간 때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간 거면 이때부터 뭔가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력들. 저는 카페 인원들한테 뭐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런 구간에 샀는데 그건 큰 그림을 보고 산 거고 아마 단타 입장에서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부터 매수를 한 다음에 이런 구간까지 담보를 잡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 조정 구간이 이런 매물대에 걸려있는 위치라서 당연히 이런 조정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 수렴 이후에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어제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은 팔지 말라고 했어요. 큰 관점에서 일단 그어둔 라인이 여기이고 그리고 얘가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 대한 매물도 받아줬고 그리고 저는 이 파동을 또 어떻게 보냐면 어제 수상한 그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조정 구간 때 없었던 그 물량이 들어와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었을 텐데 그들을 털기 위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왠지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따라 붙은 사람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겁을 먹고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나갈 수도. 수상한 세력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렇게 흔들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봐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변곡 라인인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았는데 얘가 이렇게 또 막강한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다가 또 이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당연히 약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제가 아까 그거 놨었던 요런 구간을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거래량을 보고 조금 의심을 했어요. 얘가 오늘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요 캔들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몸통 음봉 그리고 거래량 최대 거래량 이틀간의 최대 거래량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는 팔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팔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런 구간을 뭐 다시 이런 구간 내려오게 되면 팔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이런 구간대에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올랐어요. 그쵸? 결과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크게 올랐어. 다음 여기까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얘가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하고 상한가 갈 것처럼 하더니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종가 베팅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종가 베팅 팁. 보시면 여기 구간을 한번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한 다음에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죠.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상한가에 갈 거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런 구간에 사고 상한가에 갈 것 같은 그 기대감을 품고 있는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흔들려주면 그들은 털릴 가능성도 높겠죠. 아마 비중 베팅을 하신 분들 한국 BNC가 오늘 상한가에 갈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들을 한번 턴다면 털고 오늘 만들었던 이런 매물대 지지라인에 걸린다면 내일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샀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한번 돌파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 매매를 하실 때 주도주 종가 베팅을 하실 때 돈을 하루 종일 쓰면서 이렇게 올리다가 창 막판에 급락시키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주였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27%, 28% 혹은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그들을 털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일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런 주도주에서 털었는데 지지라인에 걸쳐 있다면 뭐 지지라인이 아니라면 잡지 않아요. 지지라인에 걸쳐져 있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가 베팅의 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폭락이 아니라 약간 좀 급락 형태를 보여주길래 이런 구간에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수익 중이긴 한데 뭐 이런 종목을 잡다 보면 뭐 최소한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매매를 한 이유는 여기 변곡 보이시죠? 여기를 한번 찌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찌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다음 구간인 이런 구간들까지도 충분히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종가 베팅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종가 베팅 팁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어떤 종가 베팅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잠시 말씀드린 이 분봉상의 과정 얘가 과정을 만들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냅다 급등을 한 건지 그 관점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락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 급락한 종목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가 베팅 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